네, 버락 오바마의 뒤를 이을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전 세계가 지금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선전을 하면서 개표 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이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럴 수가라는 생각을 두 분도 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봉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의 상황, 스코어는 뭐 근접해 보이지만 지금 저는 이제 클린턴이 캘리포니아 개표가 좀 안 된 상태에서 우세할 거라는 게 엎어쳐지면서 190이 된 건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수니 대학교의 노스포스 교수가 항상 가장 먼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을 예측하고 한 번도 여기서 하셨죠? 여기서 했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할 확률이 높다 그랬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었죠. 근데 이 결과 이렇게 나와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이게 이제 충격이라고 네, 하는 교수님. 거는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우리 아시아에 관련되는 많은 국가들에서 네. 이제 충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정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갤럽 인터내셔널에서 올해 8월, 9월 사이에 전 세계 45개 국가를 대상으로 나라별로 한 1,000명씩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예. 거기 보면 아주 재미나는 게 있어요.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한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82% 정도가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 이제 설문조사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결과는 우리가 원했던,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10명 중에 8명이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점점 90%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충격을 받고 이것이 가장 이런 데 민감한 돈 냄새에 아주 민감한 정시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네.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어떻게 트럼프가 이렇게 앞서게 됐는가를 제가 좀 하나하나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봉 의원님 일단 이렇게 지금까지 좀 현재 앞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컸을까요? 많은 주들이 있는데 예. 결정적인 게 뭐였을까요? 가장 뼈아픈 것은 이제 클린턴 캠프에서 경합주 중에서 미시간주를 놓친 것이 크고 미시간주요? 예, 아직 그 최종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6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여성 비하 발언, 라티노 비하 발언을 집중적으로 공세해서 라티노계의 유권자와 여성 유권자들이 지지를 얻어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뉴욕 타임즈와 CNN의 출구 조사를 보니까 그 결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백인 여성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36%를 차지하는데요. 예. 그중에 51%, 과반수를 넘는 백인 여성 유권자가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워낙 아웃사이더 후보였기 때문에 공화당 내의 어떤 지도층의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도 공화당 유권자의 88%가 트럼프를 찍었다고 출구조사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 후보를 둘러싼 응징력이 강했고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라티노 계통의 유권자와 여성 유권자들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정도가 약했습니다. 예. 그 결과가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이런 오하이오, 이런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플로리다가 아주 최대 격전지로 예상이 됐었는데 트럼프가 승리를 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또 오하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가 우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네네. 거기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유권자를 확보하고 또 펜실베니아와 콜로라도, 네바다주에서 승리한다면은 원래 전략대로
플로리다와 오하이오를 트럼프 후보에게 내주더라도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전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상태로는 펜실베니아와 네바다, 콜로라도는 민주당 쪽으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네. 노스캐롤라이나가 문제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도 지금 현재 보니까 51대 46으로 예, 차이가 너무 크죠. 네. 그래서 그 노스캐롤라이나 이기지 못하면 지금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를 공화당이 석권한 다음에 과연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270명 과반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같은 교수님, 예. 경우에는 이제 왜 이게 개별주를 뭐 얘기하는 건 저는 이제 미국 정치를 전공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네네. 이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 왜 이 클린턴보다는 트럼프가 점점 당선될 확률이 많아지느냐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이 트럼프가 미국 사람들의 심정을 좀 파고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일까요? 그게? 아웃사이더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미국 우선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소위 말해서 지난 시기 동안에 사실상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러스트 벨트 지역이 많이 생기고 네. 또 그들 때문에 결국은 FTA들을 많이 체결을 해서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갖고 다른 나라에서 또 이 뭐라고 할까요? 그 가난한 백인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됐는데 네. 그리고 이제 결국 불법 이민들 이렇게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자기 일자리 또 빼앗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우선주의 여기에 이제 호소했던 것이 이런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게 먹어가는 이 트럼프가 다 우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좀 초래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만약 트럼프 후보가 이긴다면은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 미국 정치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일어날 것입니까? 어떤 거냐면 것들 좀 저희 공화당이 3관왕을 하는 것이죠. 대통령, 백악관 입성을 하고 공화당 대통령이 되고 상원에서도 다수를 확보하고 하원도 지금도 다수를 이기고 있대요. 확보하고. 상원을 이기고 예, 그렇습니다. 나왔죠. 원래 예. 34석의 상원의원 자리가 이번에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원래 계획 예상은 민주당이 약진을 해서 약 4석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동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공화당 측이 우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공화당이 백악관, 상원, 하원을 다 석권하는 그런 일당 우월 체제가 예상됩니다. 근데 지금 참 애매한 건, 지금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비호감 후보들의 대결이어서 예. 이번 선거의 승자는 버락 오바마다. 그래서 그렇죠. 레임덕은 고사하고 갈수록 지금 뭐 60% 넘게 지지율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오바마가 클린턴을 지지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는 공화당이 완승을 거둘 것 같은 느낌이 나온다는 건 뭐 어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선거 역사를 보면은 그 같은 당 대통령이 재선을 하고 8년 동안 재임을 하고 같은 당 소속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된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예. 비근한 예가 저번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되겠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재선을 해서 8년 대통령으로 임기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조지 허버트 부시가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 이외에는 사실 같은 당 후보가 3선 계속해서 같은 당이 백악관을 집권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클린턴 후보가 과연 그런 역사적인 그런 추세를 거스를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 트럼프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서고 예. 또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지도를 받고 있지만 미국 사회가 이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글로벌리제이션의 여파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불만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흑인 대통령을 8년 백악관에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여성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이런 정치 구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는가 이런 것도 이번에 판세를 결정하는데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오바마 대통령의 8년간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국제주의적 성향을 쥐고 있었거든요. 네. 또
뭐 한미 FTA도 그렇지만 TPP, 소위 말해서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 협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화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미국한테 이익이 된 게 뭐냐 하는 것이 미국 중산층 백인들의 공통된 생각이죠. 오히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여기저기에 개입하게 되고 동맹에 돈을 돈 많이 내야 되는데 오히려 동맹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FTA를 체결했지만 그걸 통해서 이익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일자리들이 다 빼앗기게 되고 우리는 손해봤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봐야죠. 그런 인식이 이번 투표에서 그대로 표출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그때 얼마 전에 브렉시트 때도 예. 정말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잔류를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탈퇴 조금 나왔죠. 예. 큰 충격파를 저희가 한번 입게 됐는데 여론조사가 미국도 정확하지 않나요? 지금 저도 그 트위터를 계속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선거를 전공한 교수들이 우리가 이 연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예상이 엄청나게 빗나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민주당이 3관왕을 할 것이다 이런 그런 예상까지 많이 했는데 결과는 180도 반대로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FBI 제임스 코미 국장이 그 이메일 스캔들을 다시 제기했던 것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열흘 동안 스캔들을 다시 조사하겠다 했다가 무혐의 처리를 했지만 그것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의구심을 다시 자극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교수님 재수사를 10일 남겨놓고 네. 한다고 했다가 34시간 남겨놓고 다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집중 포화를 얻게 됐고 FBI의 이미지도 좀 굉장히 좀 추락을 하는 그런 뭐가 남는 게 있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똑같이 의구심은 나는데요. 네. 이게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상황이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한국 같으면은 FBI에 해당되는 게 경찰청이 해당이 되겠죠. 한국의 경찰청에서 정말 대선 선거를 한 2주일 남겨놓고 11일이지만 예. 한 2주 남겨놓고 이거 무슨 문제점을 좀 이렇게 덜쳐내서 이거 내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으며 또 한 2, 3일 정도 남겨놓고는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하겠느냐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만일 그랬다라고 하면 폭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한국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BI 국장 스스로가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 클린턴의 그 그림자 역할을 수행했던 이 여자의 그 메일로부터 예. 사실상 국무부 장관하고 했던 얘기들 국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보내야 될 메일들이 그쪽 메일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나 이거 조사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메일이 아주 의미 없는 메일도 있겠지만 의미 있는 메일도 있지 않겠어요? 사사로운 메일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자기네들이 뭐 몇 명을 풀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한 10일 동안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한 혐의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발표했을 때도 발표하고 난 뒤에 발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힐러리와 클린턴의 이 득표율 차이가 당선 가능성을 따져볼 때 뭐 작게는 한 5%, 많게는 뭐 10%까지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메일 이거 혐의가 있다라고 발표하고 나니까 이제 아주 초접점으로 갔고 반대로 반대 현상도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 이상이 없다라고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의 이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게 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국과 다른 국가기관이긴 하더라도 음모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상 이메일 스캔들이 터진 것 자체가 클린턴한테는 불리했고 이것이 다시 혐의 없다라고 얘기해 준 것 자체도 클린턴한테는 큰 도움이 절대로 안 됐다.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저도 동의하는 게 보죠. 너무 계속 여론조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당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 한 번도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앞지른 적은 없습니다. 격차를 좁힌 적은 있지만 비슷한 적은 있었죠. 예, 초반에. 비슷하지만 예. 역전한 적은 없는데 결국에서 이제 대선 당일날은 역전을 한 것이죠. 9회 말에 투아웃에 말로 홈런을 쳐서 역전을 한 셈이 됐는데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길 것이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화당 지지층에서 응집력을 발휘하는 네. 그런 효과가 보여졌고 트럼프 후보가
유력시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죠. 예, 네. 지지율도 그렇지만 이번에 또 조기 투표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이 조기 투표가 뭐 힐러리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 이런 효과도 오히려 더 트럼프의 숨어있는 지지층을 불러오는 결과를 모든 초래했다고 다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지난번 2012년 대선에서도 뭐 아침에 뭐 야당 측이 유리하다는 방송이 나오고 팟캐스트에서 그래서 그 근대화 세대 그 보수층의 결집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조기 투표 이번에 조기 투표율이 높았고 플로리다랑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조기 투표한 비율이 2012년 대선에 비해서는 100% 증가를 했거든요. 네. 2배 많은 사람들이 조기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 지지자, 공화당 지지자 측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나서야겠다. 이렇게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수수방관할 수 없다. 이러는 이제 심경이 이제 발동한 것으로 보이죠. 예. 네. 한국하고 좀 달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신문사든 또는 텔레비를 이제 가지고 있는 방송국에서 자기네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거든요.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MBC가 또는 뭐 연합뉴스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또는 어떤 신문에서 뭐 A 후보나 또는 B 후보를 지지한다고 못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워낙 아까 비호감도 말씀을 하셨지만 워낙 이 트럼프가 비호감 섞인 정말 그 어떤 막말을 쏟아내는 것을 보고 많은 언론들이 전부 다 이 힐러리 클린턴 편에 섰잖아요. 그래서 클린턴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했고 아마 한 개, 두 개 정도의 언론사를 빼고는 모든 언론사가 아마 클린턴 편에 서서 클린턴이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그런 유의 사설을 쓰고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를 들면 이번에 뭐 굉장히 많은 조기 투표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기 투표 했는데 히스패닉이 많았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클린턴한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쪽에 속해 있거나 또는 숨어 있는 백인 중산층 백인들이 이거 큰일 났네 우리가 더 투표로 나가야 되겠네 어허. 이런 반대급부를 좀 오히려 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봉연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흐름 따라서 이른바 스윙 보터들 뭐 여기서 성추문을 했네 이메일 스캔을 했네 가만히 있다가도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예상을 다 뒤집을 만큼 스윙 보터의 숫자가 많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직도 미국의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백인 중산층입니다. 네. 62% 이상이 백인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는 계속해서 백인 유권자층의 마음에 드는 그런 선거 전략을 구사했고 그것이 지지층을 굳히는 데 이제 효과를 발휘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라고 할 것보다는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만약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 4년 동안은 아주 대통령직을 자유롭게 수행할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공화당에서 아무도 트럼프 후보를 도와주질 않았거든요. 많은 이제 공화당 지도자들이 특히 상원 하원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주력 인사들은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초래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실 상원과 하원에 그다지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펼치는 정치를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된다면 그만큼 미국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민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너무 불확실한 것이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의 속 마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무도 모르거든요. 트럼프는 자기 혼자 발로 뛰어서 지금 당선이 됐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오리무중이죠. 네. 미국 우선주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미국 우선주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경제 정책에 어떻게 이제 경제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로 나타날 것이냐, 하나는 안보 정책이 대외 정책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정책에서는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TPP 없애고 한미 FTA도 재앙 중에 재앙이고
소위 말하는 미국의 일자리 10만 개를 한미 FTA를 통해서 빼앗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대외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 동맹국한테 분담을 더 요구하는 신고립주의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미국 우선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 말의 의미는 트럼프가 되면 제국이라고 하는 거 또는 우리는 패권 국가라고 얘기하면 그 패권국이나 또는 제국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포용이에요. 소위 말하는 관용이죠, 관용. 네. 포용과 관용인데 이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에이미 추아라고 하는 예일 대학교 그 선생이 중국계 미국인이죠. 그 사람이 뭐 수년 전에 쓴 아주 유명한 제국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한 건데 지금은 이제 이런 트럼프가 만일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제국으로서의 갖춰야 될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포용과 관용인데 이거 자체가 전부 다 신고립주의와 또 미국 우선주의로 가기 때문에 예. 이거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네. 이거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포용을 해줄 나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계 질서는 훨씬 더 복잡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볼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1, 2, 3차 토론 봤을 때 위원님도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떤 그 정치인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두루뭉술하다, 전문가적인 느낌이 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도 역시 뭐 클린턴이 뭐 어떤 그 유권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데블 대 이디엇의 대결이었다. 예. 그러니까 뭐 악마와 바보나 악모가 바보. 낫다 이런 예. 얘기 했댔는데 예. 결과적으로 정책적인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잘 써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우려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서는 뭐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워낙 트럼프 주변에 이렇다 할 만큼 주목할 사람이 아직 등장하지 예상이 안 않았기 되십니까? 네. 트럼프도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죠. 누구를 어느 자리에 선정을 할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무엇이 될 것이냐, 경제 정책이 무엇이 될 것이냐는 아주 큰 그림이라든지 어떤 슬로건만 있지 네. 그런 디테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주식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는 이유도 뭔가 이렇게 주목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증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불확실성이죠.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은 그런 불확실성을 아주 최고조로 이제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럼 그 경제 시장은 글로벌 경제 시장은 한동안 주춤하면서 파란 불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빨간 불은 주식에서는 올라가는 거고 예. 파란 불은 내려가는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헷갈릴 이제 때가 있는데 그 파란 평상시까지 거를 적칭으로 얘기한 겁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보호무역주의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 주식시장이 왜 떨어지느냐 지금 이제 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불확실성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TPP 돼 있는 것은 아예 안 할 거고 한미 FTA뿐만 아니라 모든 FTA 조정할 거고 중국에 대해서 압박 가할 거고 예를 들면 중국의 환율 문제라든지 이게 수없이 지금 지적해내야 될 게 많죠. 물론 이렇게 봐요. 미국의 대외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거요.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내년 6월 달까지 그러니까 내년 전반기까지 모든 것이 셋업이 끝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까지 끝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쪽 지역하고 지금도 접촉을 계속 우리 외교부에서 유지해 왔다고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훨씬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한국의 국익이 되도록이면은 적게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요. 네. 지금 현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분야도 그렇고 안보 분야도 그렇고 이익보다는 손실이 훨씬 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정책을 많이 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스코어가 197대 187 10석인데요. 아직까지 뭐 이제 매직 넘버까지는 약 73석 그리고 트럼프 네. 같은 경우는 네. 83석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오하이오에서도 또 트럼프가 승리를 했다고 속보가 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18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187에 18개가 더해진다면 205석이 될 것이고 지금 저기에 플로리다가 더해져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아직 봐야겠습니다. 플로리다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승자 아직까지는 하지 경합으로 않았습니다.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이제 트럼프가 이긴 걸로 돼 있는데 저 숫자에 더해진지를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동부 쪽에서의 이 경합주 예를 들자면 뭐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뭐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런 데서 지금 뭐 비등비등해야 되는데
경합이란 말이 조금 무색할 만큼 정도로 클린턴 트럼프 후보가 됐네요. 그렇죠? 예, 잘 못했죠. 예. 이제 야구 경기에서도 꼭 그 중요한 게임에서 꼭 이기는 팀이 있고 아무리 정기 시즌에서는 잘하더라도 한국 시리즈 가서는 우승을 못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그런 약점을 이번에도 드러낸 것이죠. 만약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역전을 이루어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 약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2012년 민주당 대선에서도 사실 최고에게 이제 선거 자금도 모으고 앞선 주자였는데 혜성같이 등장한 초선 상원의원 바락 오바마 후보한테 역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게임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유력한 후보, 항상 유력 후보이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이기지 못한다는 이런 이미지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는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 그 징크스에 징크스가 대해서 있는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고 그 토니그룹 교수님도 그런 부분들로 어떤 그 트럼프의 우세를 점친 걸까요? 그렇죠. 보면은 2012년에 그런 민주당 경선에서도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계속 버티면 결국에는 힐러리 클린턴은 굉장히 보수적인 선거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한테도 사실 그렇게까지 계속 그 추격을 허용하면 안 됐었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쉽게 이길 수 있는 민주당 프라이머리였는데도 예. 버니 샌더스라는 뭐 자금 동원 능력도 큰 차이가 나는 이런 장외 후보한테도 그렇게 시달렸다는 것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어떤 대선 전략이라든지 후보의 됨됨이 그다음에 유권자들의 관계 여기에서의 약점을 노출했고 그것이 이번 대선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대부분의 이제 이 투표하는 사람은 정강 정책을 보죠. 공화당의 정강 정책에 그렇죠. 내가 하면 여기 찍고 그다음에 능력은 뭐 두루 비슷하고 결국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도덕적인 품성, 인격 이건데요. 그걸 이제 호감 또는 비호감으로 표시할 수 있죠. 호감으로 표시하면은 더 좋은 호감 이렇게 나가는데 비호감으로 표시하면 덜 비호감이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서 누가 덜 비호감이 있느냐. 그러니까 최악을 뽑지 않고 차악을 뽑는 거죠. 그게 그렇죠. 이제 이번 선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클린턴이 이제 좀 손해를 보는 거는 이런 거라고 봐야죠. 비호감 중에서도 이메일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미국 국민들이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피로도가 되게 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8년 했죠. 끝나자마자 바로 뉴욕주로 가서 상원의원 또 8년 했죠. 끝나자마자 국무부 장관 4년 했죠. 그리고 또 하면 앞으로 또 4년 또 봐야 되잖아요. 23년을 봤는데 앞으로도 한 7, 8년을 더 봐야 된다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익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손해가 좀 되지 않았느냐. 너무 유권자들에게 노출되고 익숙한 그러니까 후보예요. 유명한 배우 같으면은 그런 배우가 인기를 유지하고 또 그 배우가 하면 훨씬 더 이제 저기 뭐라고 할까요? 노련하게 연기도 하고 훨씬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좋아할 텐데 미국 국민들이 좀 이제는 너무 지겹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 미국 코미디 프로그램 세난 라이브에서도 그런 힐러리 클린턴 대역이 나와가지고 오케이 나 잘 알겠다고 당신들 나 싫어하는 거 아는데 이번에 내가 대통령 대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또 나올 테니까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화려한 이력이 오히려 발목을 그렇죠. 신선미가 잡았다. 없으니까요. 신선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예상도 있었나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그 뉴욕타임스와 CBS 방송이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자의 82%가 이번 선거는 넌더리가 난다고 네. 피로감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나마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신선한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공화당 뭐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정치인도 아니고 해서 그런 면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비해서 큰 이제 장점이 있었죠. 네. 아까 저희 그 백인 유권자 얘기했었는데 한 중년 남성이 인터뷰를 사양했대요. 누구 뽑았는지 얘기 안 했다면서 아까 이제 그 얘기했던 데블과 이디엇의 트라움이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드디어 대립과 반목의 긴 악몽이 끝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피로감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 이런 가정을 들면 뭐 하나 싶지만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다면 그렇죠. 어땠을까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장외 후보 새로운 그런 신선한 새 피라 그러죠. 새 피를 네. 수혈받아서 이 양당 간의 후보 경쟁이 되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뭐 민주당 측 사람들한테는 뭐 아쉬운 소리밖에 안 되겠죠. 그런 네.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 유권자층이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열광하지가 않는다. 너무 많이 봤고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고 또 이렇게 뭐 빌 클린턴 대통령이라든지 오바마 대통령 같이 군중을 사로잡는 연설을 하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래서 버니 샌더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민주당의 이제 표밭도 계속 열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한다 했는데 그건 다 이제 게임이 끝난 다음에 우리 패인이 무엇이었냐를 따지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네. 네. 그 비호감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 네. 재미있는 그 칼럼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클린턴 후보가 아니고 다른 후보, 그 누구라도 다른 후보가 나왔으면 쉽게 트럼프를 이겼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아니고 다른 누구라도 나왔으면 쉽게 클린턴을 이겼을 거다. 예. 그게 얼마나 그 비호감에 대한 네. 그들이 심했으면 이런 정도의 자조적인 말을 미국 사람들이 하겠어요. 네, 이렇게 그렇군요. 비호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차악의 선택, 그나마 그렇죠. 덜 싫은 사람 뽑는 얼마나 선거다 참 이런 얘기가 괴로웠을까요? 나왔었거든요. 이게 축제가 돼야 되는데 예. 덜 나쁜 놈이 누굴까 생각한다는 게 참 너무는 이상-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는 후보가 승리하는 것을 원치 않을 때 뭐 투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도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부정적인 투표 행위라고 이제 정치학 용어로 그러죠. 예. 그 최근까지만 해도 그 뉴욕 타임즈의 그 11월 7일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비호감을 느낀다는 수준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57%,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는 52%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러면 아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두 후보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선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11월 8일로 모든 게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유권자들의 마음에 이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스코어가 이제 216이 되면서요. 아까 얘기했던 플로리다의 28석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매직 넘버를 54석으로 앞두고 있는데 일단은 경합주에서 또 미시간도 그렇고 아직 그 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쪽이 더해진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가 유력해진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 스캔들 대 성추문이었는데요. 그래서 미국 여론조사를- 정세에서는 예. 그게 더 큰가 보죠. 그 아무래도 성희롱 스캔들이 더 크긴 했습니다. 역시 뉴욕 타임즈 그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후보의 성추문 스캔들이 그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아니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이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질문을 했을 때 유권자의 40%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은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했고 유권자들 60%가 트럼프 후보의 성희롱 스캔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후보의 이런 성희롱 발언이 더 큰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킨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이제 유권자의 선택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그런 점들을 적절히 고려한 효과적인 선거 유세를 벌이는 데 실패한 것이 지금 결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트럼프의 뭐 승리가 좀 네, 점쳐지고 점쳐지는 있는 상황에서 상황인데요. 네. 이제 트럼프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상반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뭐 김정은이랑 대화할 수 있다 이런 파격적인 얘기를 했고요. 또 9월 네. 26일 토론에서는 북핵 위협을 중국이 다뤄야 한다. 뭐 이런 상반된 얘기를 나눴어요. 아무래도 좀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할까요? 북핵 위기에 그러니까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이쪽 토론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 토론에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를 더 보태면 8년 전에 트럼프는 어느 당의 대통령 후보였냐 하면은 그때 당시 개혁당의 대통령 후보였어요. 아, 예. 그때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서지컬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외과 수술식 타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북한에 대해서는 가장 폭압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마치 보일러를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말썽꾸러기 같은 사람으로 김정은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대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2016 미국 대선 특집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이야기는 여기서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기 봉영식 위원님은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